그 기가 막힌 공부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나한테는 맞겠네 하는 걸 골라서 하셔도 성적이 상위권까지는 갑니다. 이것도 치트키인데요. 에는 일타 강사의 비밀 노트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모역 김성건 교수입니다. 자, 벌써 12월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맘때쯤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 학년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학년 준비부터 입시 준비까지 어떻게 해서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오늘은요, 교육 전문가님을 모셨는데요. 실제 평범했던 아이를요, 특별한 교육법으로 심지어 옥스퍼드 대학에 보내신 꿈의 어머님 드림맘 현성경님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아이 영어 신동 만들기 초등수학 공부법 저자이면서 자녀교육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드림맘 현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림맘님, 네. 원래 그 자녀분께서 공부를 타고난 아이가 아니었다고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학 공부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이를 저는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했지만 아이를 직접 낳아서 키워보니 그 느낌은 달랐어요. 엄마 아빠가 다 문과니까 아이도 문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학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었고 수학은 전혀 시키질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덧 이렇게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적인 부분보다는 학습 방법 그리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구나. 즉 IQ보다는 이게 메타 인지가 더 중요한 거구나 이런 느낌이 훅 하고 들어왔어요. 정말 기가 막힌 엄마의 공부법으로 아이를 이제 수학에 빠지게 하게 한 거죠. 그 공부법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 이걸로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가 유전이냐 아니냐 이게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타고난 DNA는 현대 기술로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입시나 공부는요, 좀 더 훈련하고 꾸준하게 연습하면 누구나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해요. 부모들이 머리가 안 좋은데 야 얘가 공부한다고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요,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구조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요즘 시대의 최고의 부모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선생님, 그 자녀를 키우시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동네 형과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시다고요? 네, 맞아요. 막 영어를 좋아하던 아이가 어느 날 막 화가 나서 왔어요. 나 영어가 아니고 수학을 잘해야겠다. 왜냐면 그 동네 형을 이기고 싶대요. 왜냐면 영어로는 이길 수 있는데 수학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아이는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상도 못한 거죠. 연산 문제집을 사달라고 해서 그것부터 이제 덧셈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덧셈을 했는데 뺄셈을 할 때면 덧셈 못하고요. 그리고 나눗셈 하는데 뺄셈을 못해요. 우리 아이 속으로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할 만큼 그랬는데 퇴근하고 와서 어느 정도 했는지 이제 의논했던 그 부분 채점을 하면 멀쩡하게 맞는데 계속 이렇게 느는 게 단 6개월 동안 1도 없는 거예요. 덧셈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엄마 그 형처럼 문제집이 단계가 높아지면 잘하는 건 줄 알고 뒤에 해답지를 베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기를 만약에 수학을 이렇게 해답지를 베낀 걸 혼내면 그게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학을 잘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애가 오 예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누가 몇이 수학을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아이가 있느냐. 그렇죠. 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는 이제 아이가 아주 조그마한 어떤 성취감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고 그냥 영어를 해서 잘해본 경험을 가지고 자기는 도전할 수 있는데 그 도전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형을 이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럴 때 이제 그리시라는 게 길러졌고 그래서 어떤 과목을 하든 굉장히 자신이 있는 게 일단 생긴 거죠.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너무 무리하게 뭐 어떤 공부를 가지고 너 잘해가지고 그리스를 키워 뭐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뭐 운동이라던가
예능 같은 것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는 걸 하나를 골라서 그걸 꾸준히 해서 뭔가 잘해지면 그때 자신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자신감을 공부로 슬쩍 연결을 시키는 거죠.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 다른 뭐 예체능이나 그렇죠. 아이가 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네. 그 하나를 잘하게 하면 네. 그게 또 예, 전파력이 생겨서 다른 음. 것도 잘할 수 있다. 아이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릿을 길러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부모님은 그런 데 대해서 정말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어도 아이가 갖고자 하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요, 모든 그 부모님들은요,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정서적, 환경적 요소를 그대로 대물림합니다. 그 최적의 공부 환경, 요즘에 공부 정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릴 네. 때부터 어떤 단계별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그 기억이 아이가 고등학교 또 대입을 준비할 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맞아요. 보통 저희가 심리학에서 이제 레질리언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은요, 조금의 실패가 있더라도 금방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선생님, 그 공부를 잘한다고 느끼도록 그 착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칭찬을 유독 많이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기술인데요. 칭찬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아이에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칭찬해주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기가 막힌 공부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고요. 더 업그레이드 해보시고 여기서 나한테는 맞겠네 하는 걸 골라서 하셔도 벌써 성적이 상위권까지는 갑니다. 아, 궁금하네요, 네, 선생님. 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어떤 배경이에요. 그 주위에 이렇게 빠뜨려 놓으면 자연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게 만드는 건데, 제 아이가 그 동네 형, 그 동네 형이 너무 고마워요. 그 동네 형이 영재원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그 형이요? 네. 그래서 자기도 영재원을 들어가고 싶대요. 아, 근데 영재원이 교육청 영재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 아이가 뭔가 욕심은 있으니까 이거를 하다가 보면 적어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겠네. 그래서 영재원 준비를 시켰고 그 영재원의 교육청 영재원이 된 후에 이제 대학 영재원, 이 사사 이런 과정을 이제 점점 높은 단계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이제 좀 정말 달라진 게 뭐냐면 온통 주변에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내 아이도 모르게 수학을 열심히 하고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재원이 꼭 가라가 아니에요. 영재원을 통해서 수과학을 너무 좋아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학원가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라예요. 일반 서점이 아니에요. 이 학원가의 서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것도 치트키인데요. 학원가에는 일타 강사의 비밀 노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명 학원의 교재도 있어요. 정말 경시 킬러라고 제 아이가 소문이 나는데 사실은 이런 데서 경시 문제집 같은 거 많이 사왔어요. 여기에서 내신 문제, 기출 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학원가에 있는 그런 서점을 투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아이가 취미가 문제집 사는 거였어요. 이제 한 권을 끝내고 가면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고 그 책 중에 뭘 하나를 선택해서 오면 성적이 오르는 거야. 자기가 너무 그게 기분이 좋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뭐 6개월 동안 덧셈도 못했던 애가. 그래서 과외 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소문도 나고 또 심지어는 쉬는 시간에 아이가 화장실을 갔을 때 우리 아이 가방을 막 열어가지고 뭘 하나 얘가 알아보고 뭐 이럴 정도였는데 이 학원가에 있는 서점이라는 데를 가보면 진짜 그 요긴한 보물 창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사와서 하고 저는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또 이 문제집 풀면 쪼르르 가서 사고 이러면서 아이가 실력도 얻고 돈도 안 들고 꼭 이걸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친구와 같이 경쟁하는 건데 어떤 친구, 근데 실력이 비슷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가서 꼭 해야 할 문제집을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만나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도 나름 욕심이 있어서 열심히 풀기는 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딱 왔는데 이거 눈이 막 충혈이 돼서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둘이 바꿔서 채점을 하는데 심지어 거의 맞으면서 한 권을 다 풀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애가 딱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 너무 많다. 그리고는 더 열심히 하게 됐고요. 심지어 이런 속도로 하다 보니까 방학 때 한 1년이 될 양을 그냥 다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들면서. 물론 이건 다른 공부도 하면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아이랑 재밌게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 되느냐, 경시 1등을 하느냐, 이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는 거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네. 포스트나 이런 걸로 냉장고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뭐 거실이나 공부방에 붙여놔요. 지나가면서 뭐 먹으면서도 이 문제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장실 가서도 이게 뭐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생기는 건데 이런 훈련하는 아이들은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하는 힘도 있고 이런 게 내신이나 또 신유형으로 바뀐 이 시험이나 경시 문제에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아주 작은 방법으로 이게 조금씩 실력을 쌓아가다 보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제 아들에게 너는 수학 천재다 이러는 거예요. 천재라고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웃었어요. 너 진짜 수학 못했는데. 근데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요. 아이를 대단한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시도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요. 적어도 대학에 서울대, 스카이 이런 데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꿈 크게 가지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드림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치트키는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공부하는 집단과 어울리게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학원과 서점 투어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 유형을 계속 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친구와의 경쟁은 매우 유익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거는 자, 우리 틀린 문제들 항상 많죠. 이런 것들 오답 관리를 열심히 하자.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교육에 있어 멘토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사실 멘토링이란 게 좀 막연한 건 있습니다. 자, 멘토링으로 성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멘토링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저도 멘토링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고 엄마 아빠가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KMO라는 거를 최단기간에 1, 2차를 금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중1 때. 최단기예요? 네. 그리고 최고점으로. 그러면서 이 아이는 자기가 뭐든 잘할 수 있다면 나 좀 쉬어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자만심이 들어오면서 공부를 안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근데 제 남편은 아이고 수고했네. 뭘 갖고 싶니? 그랬더니 게임용 노트북이래요. 그걸 사주는 순간 우리 아이는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가 제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와 제가 둘이 남게 됐는데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저는 거의 그때부터 한 5년 정도를 거의 걸을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셨구나. 예,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아빠도 없고 엄마가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러면서 아이가 불안해하면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룰도 최소한 지키지 않게 됐어요. 이때 제가 생각하기를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형 누나 같은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겨우 찾았어요. 제 아이의 상황을 잘 아시고 아이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멘토링이라는 게 얼마나 아이에게 이렇게 힘들고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일 때 아이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자, 선생님, 그럼 멘토링을 아이가 실제로 받은 다음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 동기부여 그리고 성적 오르는 부분에 확실히 눈으로 그리고 아이의 그런 어떤 자신감으로 보여질 수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도 안 나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와 멋있다 할 만한 그런 대학과 과를 나왔고 그런 사람이 가르쳐 주다 보니까 얘기를 좀 잘 듣고요. 공부 방법을 좀 따라가려고 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솔루션도 잘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일거양득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알아볼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수소문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설대비라고 멘토링 서비스가 있어서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면 비록 우리가 뭐 형이나 누나가 막 없더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한민국의 이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많은 사교육의 혜택도 받고 환경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방에 사는 아이들이나 또 서울에 살고 있지만 외곽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설득처럼 검증된 선생님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네. 매체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 시스템에서는요 이미 검증된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음. 또 아이들이 하고 싶은 또 어떤 전공이나 진로에 관해서 미리 앞서 하신 선배들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런 도구들이 좀 나오면 음. 아이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엄마가 혼자 다 하겠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설대비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이럴 때는 그것도 활용해 보시면 이렇게 심리적인 부담감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 공부에 대한 플랜도 도와주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명한 부모님이시라면 이렇게 좋은 도구, 설득에서 나온 이런 도구들을요, 음. 부모님들이 먼저 한번 느껴보시고 자녀한테 주시면 그게 오로지 홍공되는 시간이 됩니다. 음. 예,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쁘신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요, 부모님들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보다는요, 먼저 앞서서 그 꿈을 이룬 분, 자녀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 그 어떤 사람이요, 멘토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멘토가 정말 중요한데 잘 알아보셔야 하는 게, 아이에게 정말 동기부여를 줘야 돼요. 아이가 꿈꾸는 그런 대학과 과를 나온 분이면 아이가 그 선생님을 존경하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공부하려는 부분이 내가 할 수 있을까에서 할 수 있어로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마지막이 되면 성적이 올라야죠. 요렇게까지 돼준다면 정말 좋은 멘토고 결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은요, 이미 자신의 진로를 앞서간 선배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설립에서 가르친 선생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가고 싶은 길을 미리 간 분들이기 때문에 더 신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 성적 막 올렸대 하는 그런 분을 이렇게 모셔다가 어렵게 모셔다가 아이에게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느냐. 그래서 설탭에서 운영하는 스카이 멘토링 시스템이 있어요. 설탭에서는 아이가 부모님이 원하는 그 선생님이 매칭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칭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요? 무제한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선생님을 모시면 그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로 그만두겠다 이런 말 못하고 한 달까지는 이렇게 페이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렇게 버티다가 또 다른 선생님을 구하고 이러는 경우가 참 있잖아요. 난처하죠. 좀 그럴 때는. 예,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바로 스카이 선생님을 이렇게 뭐 아이가 원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근데 솔직히 우리가 무제한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좋으셔? 이런 생각이 의문점이 들잖아요. 그런데 스카이 선생님인데 거기에다가 탑 오브 탑 최상위권 선생님들이 1대1 멘토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력도 되시고 그리고 멘토의 실력도 있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니까 아이에게는 압도적으로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겨울방학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방학에 이거 하나만 해라.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이게 겨울 방학은 다음 새 학기에 성적을 올리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학기
학기 중에는 이렇게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그 수업에 이제 따라가기에 급급해서 정작 모르는 부분도 막 놓치게 되고 그리고 주요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시간이 제대로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긴 만큼 거기에서 뭔가 자신이 부족한 점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주요 과목 이런 것들을 잘 플랜을 짜서 자신에게 맞게끔 플랜을 짜서 자기 주도학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무조건 누가 간다고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거나 아니면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예로 여러 인터뷰를 한 친구 중에서 인상 깊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중학교 때 반에서 5등 이상을 해본 적이 없대요. 항상 뭐 5등, 6등, 7등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겨울방학 때 이런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고1에 가서 첫 시험에서 무려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놀랬겠지만 자기 자신이 제일 놀랬대요. 그러면서 느낀 게 나는 이 1등의 이 맛을 알고 나니까 1등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고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고요. 결국은 서울대 의대를 간 거죠. 사실 여러분 공부라는 게요 너무 재미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꾸 공부에 취미를 붙여라 공부에 흥미를 가져라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도요 어느 정도 하면 지루해지거든요. 이런 거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없죠? 울면서 합니다. 근데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죠? 건강해지려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저는 늘 강조하지만 이런 습관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그 잘못된 그 신념이 있습니다. 그 자기주도 학습은요, 무작위 주구장창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게 있는데도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에 가서 혼자 문제를 푼다? 이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내가 모르는 걸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영교시 부모 영역에서 설득 같은 좋은 학습 도구가 있다고 알려드려도 이거를 활용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공부는 또 원점이 된다는 거죠.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설득 같은 도구를 얘기해도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아주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자, 이런 부모님들에게 어떤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평범해. 우리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아이가 느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방법 그리고 습관을 잘 들여야겠다라는 부분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 방법을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실천하시면 자녀는 정말 멋진 아이로 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네, 이렇게 오늘요 겨울방학 멘토링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 멘토링을 만날 수 있는 스카이과의 설탭에서 겨울방학 프로모션으로 변화 챌린지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스카이 선생님과 1:1 맞춤 과외부터 자습 관리까지 케어해주는 완벽하게 공부 습관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영교시 부모 영역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